안녕하세요. 2026년 국민대 입시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변경사항과 합격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모집해서 면접이 30% 들어가게 되는데 숭실대랑 비교했을 때 숭실대는 면접의 비중이 50%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대는 30%로 좀 적은 편입니다. 폐지된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로만 뽑는 전형이었었는데 작년에는 369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돼서 오히려 깔끔하게 그냥 면접형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 새로 생겼는데 국민대는 오히려 폐지했네요. 이렇게 학교마다 폐지하는 전형이 있고 새로 생기는 전형이 있어서 2026년도에는 조금 고민이 되실 듯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게 많이 있네요. 자,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자, 우리가 보통 다른 학교들을 볼 때 전공적합성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인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고 있었는데 국민대는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기주도성이 30%나 들어가죠.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발전 가능성 20%. 전공 잠재력이 우리 보통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25%가 들어가고요. 학업 능력이 전공적 합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에서는 10% 들어가서 인성 부분을 좀 가장 적게 보는 대학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전공 잠재력이라고 하면 읽어볼까요? 전공 탐색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원 전공 특성에 맞는 역량은 내가 전공 선택한 과목의 성적을 얘기하겠죠? 학업 능력도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공적 합성에서는 전공에 대한 탐색과 또는 학업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은 도대체 뭐냐? 자, 자기주도성을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다양한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 발전할 모습이 보이는가?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발전적 변화의 모습이 우수한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읽었을 때 좀 모호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분야에서 자기주도성을 기른다라고 하면 높이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에 관련된 탐색 능력을 많이 보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부분도 좀 적게 보네요. 자, 면접 평가는 평가 요소에선 전공적 합성이 40%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하죠. 보통은 이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최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중상위권 대학들에는 이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하는 학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대는 지금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한번 핵심 과목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학부에서 수학을 하기 위해 강력히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 과목은 학부에서 수학하기 위해 가급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러니 핵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한국역사학과 핵심 과목 보겠습니다.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 행정학과는 경제에 있습니다. 정치화법, 사회문화. 그 다음 사회학과는 사회문화. 일본학과는 뭐 당연히 일본어겠죠?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거는 행정학과에서 경제 과목과 정법이 들어간다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과에서 또 법학부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독서나 문학이나 수원수투는 뭐 당연히 문과 학생들도 배우는 거고 학통 또는 미적분이니까 보통 다 배우는 과목들이죠. 뭐 학통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영학부의 글로벌 경영 전공에서 중국어 2 과목을 핵심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회계학과에서는 경제 과목이고요. 경영정보학부 인문에서는 확률과 통계, 확통이야 뭐 문과는 다 배우는 거니까요. 그 다음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에는 미적분 또는 경제수학, 그죠? 미적분 배운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네요. 확통이야 문과는 다 배우니까요. 그리고 경제수학이나 미적분을 본다라는 걸 꼭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대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자연에서는 미적분을 보죠. 그리고 이제 공대 보겠습니다. 공대에서 기계금속 재료는 물원, 화원까지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 공대니까 당연히 물원, 화원, 미적분은 당연히 배우겠죠. 기계공학부는 물2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보통은 물2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물1을 수강해야 3학년 때 물2를 수강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물1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물투, 미적분, 기하까지 핵심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건설 시스템 공학부도
물원은 권장 과목에 속해 있는데 오히려 핵심 과목에 기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공학과가 물2가 있는데 그죠? 수2 미적분이야 뭐 다 배우는 거니까요. 이거는 지능형 ICT 융합 전공에는 수원 수초만 배우면 되고 오히려 권장 과목에 미적분이 있고 물원 물2가 있습니다. 지능전자공학 전공에는 미적분, 물원, 물2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은 뭐 물원이 포함되지는 않았네요. 미적분만. 그리고 자동차 쪽에는 물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임산생명과학과 산림환경 시스템은 아예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임산생명과학과는 화원, 생명과학, 원. 그다음 나노전자 물리학은 물원, 물2 다 포함이 되고요. 기하 있습니다. 나노소재 전공에서는 화투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투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화원까지 배우면 좋겠죠. 그 다음 바이오의학 전공에서 생투 핵심 관장 과목입니다. 그 다음 정보보안 암호수학과에서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 두 과목을 다 배워야 되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바리오에서는 생투 그리고 미적분 건축학부에서는 수원수투만 미적분과 물원은 권장 과목에 있습니다. 핵심 과목은 아니죠. 자, 그러면 Q&A 보겠습니다. 국민대가 제시한 권장 과목이 저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 많죠. 특히 경제 같은 과목은 폐강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은 국민대가 제시한 권장 과목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해당 전공을 수학하기에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생의 전공 잠재력이나 자기주도성은 어떤 교과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학생이 처한 교육 환경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교육 여건상 듣고 싶은 교과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 관련된 교과를 좀 듣고 활동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물원이나 물2 같은 경우에는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이 거의 없잖아요. 경제 같은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민대가 제시한 교과 이수 권장 과목에 있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에 불이익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종평가는 특정 과목의 이수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유불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이렇게 공개를 해버려서 조금 고민이 되시겠죠.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가 개설이 있는데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물원, 화원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목들은 당연히 이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만약 진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특정 권장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하여 관심의 확장과 그 깊이를 보여준다면 이 또한 노력 또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대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진로가 바뀌어서 공대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뒤늦게 그런 어떤 활동들, 연관된 활동을 해도 괜찮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권장 과목을 이수했지만 성적이 안 좋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제 과목 이수했는데 경제 과목 성적이 안 좋아. 자, 그러면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질문이라면 학종 정성평가는 성적 하나를 봐도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의도, 이수 단위와 이수 자수,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와 등급별 비율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과목이 너무 인원수가 적은데 거기서 4등급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4등급 취급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권장 과목에 대한 질문이죠.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는 지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합격한 사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미인정 결석 조퇴가 많은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단순히 출결 상황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인정 결석, 조퇴 등이 잦은 경우 학생이 성실성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면접에서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결석이라면 미인정이든 질병 결석이든 모두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질병 결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학생이죠. 다만 학생의 건강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등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질병은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 적은데 학종에서 지원해도 될까요? 자, 희망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이 개별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장한 모습에 주목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평가 요소에서 봤지만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25% 들어갔고 학업력에서 15% 들어가서 40%가 뭐 들어가긴 했었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서류 평가 요소, 그죠? 서류 평가에서 전공 잠재율이 25%였죠? 학업 능력이 15%였고, 근데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 50%입니다. 이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 많이 있죠. 자, 학생이 진로 희망의 변동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동일한 진로를 희망하여 일반대기와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어도 평가에 활용될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진로는 동일했지만 생기부가 안 좋은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바꿔도 된다. 근데 3학년 때 바꿔서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목별 성적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답변한 부분이 제가 좀 밑줄을 쳐놨는데, 일부 학생은 주요 교과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 전공과 관련성이 적은 교과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뭐 일본어 같은 거 있죠. 이과에서 일본어나 또는 사회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과목에만 치중해 학습하기보다는 이수하는 모든 과목에 성실하게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고루고루 이렇게 성적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들 없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문과 2.97이 평균이고요. 최저 같은 경우에는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문은 특목고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3.2, 중국어 4.22로 평균이 조금 낮죠. 중국 전공 3.28. 자, 최저에서 3.17 제가 표시해놨는데 일반고 학생이겠죠. 그래서 한국역사학과가 3.17이니까 일반고 학생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몇 등급까지? 3등급 초반까지 합격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학과 좀 높았습니다. 2.68이 최저고요. 정치외과 3.84가 최저였습니다. 사회학과 2.78 높죠. 미디어가 2.72가 최저였습니다. 광고홍보는 3.11이 평균 등급이었고요. 교육학과 2.76이 최저 컷이었어요. 러시아, 유라시아 평균 3.52, 일본어 3등급, 법학 3.5, 뭐 최저는 7.4까지 있네요. 경제학과 최저가 3등급이죠. 일반고 학생이겠죠. 국제통상 평균 3.1, 경영 3.13, 글로벌 경영 쪽에는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만 붙으면 대부분 특목고 외고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고 학생이라고 하면 경영학을 지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경영정보학부는 3.24, 그 다음 회계가 3.02가 최저 컷입니다. 회계학 전공이 3.07, 그리고 AI 빅데이터가 3.32 평균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최저 컷이 일반고 학생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고 기준으로 어디까지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과별로 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그 해에만 그랬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가 2.68이 최저 컷이라고 해서 내가 3.1이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3등급 초반에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과 보겠습니다. 평균이 3.65가 경영정보학부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 2.89가 최저 컷이니까 일반고 학생이죠. 기계금속 3.3 최저 컷입니다. 전자화학재료가 3.15고요. 기계공학부 3.53, 건설이 3.55, 반도체가 3.18, 지능 ICT가 3.41, 지능전자가 3.13, 소프트웨어가 3.35, 그리고 평균으로 인공지능이 3.16이고 최저 컷이 4.33입니다. 자동차가 3.11이죠. 자동차 IT융합학과가 3.27로 최저 컷이고요. 산림환경이 생각보다 높죠. 최저 컷이 2.97, 임산생명은 평균이 2.91이고요. 나노전자물리학과가 3.48이 최저 컷이고, 나노소재 3.06, 바이오의학 높습니다. 2.26이죠. 평균도 높아요. 2.13이에요. 식품영양이 3.55까지가 최저 컷입니다. 정보보안 아나운서학과가 3.31, 바이오 융합학과가 3.31이 최저 컷인데 평균은 높습니다. 바이오 쪽이 항상 높죠. 2.55, 건축이 최저 컷이 2.98, 미래모빌리티가 3.84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3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최저 컷이 일반고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졸업자나 재수생, 졸업자나 재학생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반영 교과를 보겠습니다.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로 깔끔하죠. 그런데 공통 과목에 일반 선택 과목이 85%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15% 들어가는데 상위 3개의 과목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위 3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본계에서 반영하는 진로 선택 과목 수 3개보다 이수한 과목 수가 적으면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안 되면 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국민대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환산 점수 좀 보겠습니다. 1등급을 100점, 2등급 99점, 3등급 98점을 주는데 1점씩 감소되는데 4등급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확 차이 나죠. 그러니까 4등급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죠. 95점을 줍니다. 그 다음 A, B, C는 A는 100점이고 B는 98, C는 90점을 줘서 3과목 반영하는데 A 3개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수능 최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인문이 2합 5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합 6으로 낮아졌고요. 자연은 바뀐 건 없습니다. 자연이 작년에는 이제 과탐은 그대로 필수 지정을 했었고요. 수학에서는 뭐 미적이나 이렇게 지정된 과목은 없었습니다. 변경사항은 없고요. 자, 그럼 문과에서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등급 컷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자, 등급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 등급 컷이고요. 자, 2025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나오는 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문학과 최저 컷을 보겠습니다. 2.31이죠. 한국어 전공 2.53, 영어 2.27, 중국어 2.48, 중국 정경이 2.32. 한국역사학과가 갑자기 확 낮아지죠.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으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행정학과 2.65까지 낮아졌네요. 정치외교는 뭐 높아요. 2.28, 사회학과 2.41, 미디어 쪽은 다 높죠. 2등급 초반. 교육학과 3.37로 평균도 낮아요. 그래서 좀 펑크가 터져버렸죠. 러시아, 유라시아 2.39, 일본어 2.5, 법학 2.35, 경제학과 2.42까지 떨어졌네요. 평균과 좀 차이가 있죠. 국제통상 2.15, 2.41. 경영학이 오히려 5.61까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 학종도 아닌데 교과에서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좀 혼란이 야기되겠네요. 그 다음 2등급 초반이고 AI 빅데이터가 4.58,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과 보겠습니다. 2.44가 빅데이터죠. 2.16, 전자화학재료가 2.21, 기계공학에서 2.42까지 합격을 했네요. 건설 2.42, 지능형 반도체가 3.68까지 합격을 해버렸고요. 지능형 ICT 융합전공이 4.08, 이것도 좀 터져버렸죠. 지능전자공학과가 2.41, 소프트웨어가 2.1, 2.35, 2.26, 그 다음 자동차 IT 융합이 1.98, 산림이 2.4, 임산생명도 터져버렸네요. 평균도 낮고 최저컷도 완전 4.65로 낮아버리고요. 이 학생은 뭐 대박 난 거죠. 바이오의학이 3.28로 이 학과도 좀 터져버렸네요. 나머지는 뭐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1.9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대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나왔었는데, 그럼 2025는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2026도 수능 최저가 좀 변경이 됐고, 자, 높아질지 낮아질지, 어디에서 어느 학과에서 터질지, 이런 교과 전형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는 것을 노려볼 만합니다.